안녕하세요.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4.0의 첫 번째 파트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개를 맡은 교사 김수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인 대입전형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평가 예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학생들이 쉽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의 종류와 운영 방법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고, 주요 전형 요소에 따라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으로 그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고,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비율이 높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대학에 따라서 면접 평가와 같은 다른 전형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정량적으로 평가에 반영되며 그 비중도 매우 높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교과 성적입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나 학생부 비교과 내용이나 실기 실적 등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이 준비하기에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성적은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별로 국어, 수학, 사회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 반영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 교과의 범위가 서로 다른 학교들이 있고, 이수 과목 중에 반영 과목의 수도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과 성적 산출 지표가 등급으로 되는지, 원점수를 반영하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이 평균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성적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반영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학별 반영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지원자 대부분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교과 성적 범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학별 전형 결과를 참고하여 목표 대학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충원율, 합격자 평균 등급 등을 참고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능 준비 또한 병행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대체로 50% 안팎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과 비교할 때 합격선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올해 입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실시한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시행됩니다. 어느 정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추천 인원이 제한되는 지역균형 전형 지원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전형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도 경쟁률이 낮고 합격자의 성적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약학 계열이나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대학의 평가 요소에 따라 정성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석차 등급을 이용하여 정량평가를 시행하는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달리 학생이 고교 재학기간 중 학교생활을 통해 어떻게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을 발전시켜 왔는지 각 대학별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은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증가한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여전히 선발 규모가 큰 전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가 평가의 중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로 단계별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해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에 면접고사 점수를 더해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특정 전형이나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최저학력 기준이 낮지 않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업보다는 활동에 집중해서 좋은 스펙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일 수 있고 모든 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업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논술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별로 시행하는 논술고사의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논술 위주 전형입니다. 이 논술 위주 전형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어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본인이 장시간 준비한 학생부를 근거로 지원하지만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만 잘 보면 된다는 기대감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논술 전형 또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새로운 출발선에서 도전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꾸준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논술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게 적절히 눈높이를 맞추어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의 유형은 대학마다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학별로 3, 4년간의 자료를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는 매년 3월 말 정도에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탑재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논제의 출제 의도부터 예시 답안까지 모든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 발행한 논술 가이드북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정독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또한 모의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모의논술에 적극 참여하면 출제자의 첨삭과 총평, 점수 등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논술 위주 전형은 수능 준비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논술 전형의 기본인 고도의 사고력과 배경 지식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실기고사 또는 실적, 입상 경력 등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예체능, 음악미술, 체육 분야의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수학, 과학, 어학, 문학,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 규모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는 교회 활동과 교회 수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해당 특기 분야의 실적이 우수하다면 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을 반영 영역, 비율, 환산점 산출 방식 등 대학별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의 16개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모집 인원 비율이 40%, 나머지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을 30%로 유지하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발하도록 하여 학력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선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시 선발 인원의 절반 정도를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별로 수학과 탐구 영역이 특정 과목으로 지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탐구에서는 과학탐구를 선택하도록 지정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 응시 영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한 계산식으로 대학별 환산점을 만들어 환산점이 높은 순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대학별 환산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반영지표, 탐구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 영역별 반영 비율, 제2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대체 여부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표준 점수 합이라도 대학별 환산점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점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확인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시 지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 점수를 그대로 발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연도 점수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서 참고하여야 합니다.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는 전년도 수능 분포를 해당 연도 수능 분포로 변환시킨 다음 대학별 환산점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자질은 서로 다르게 생긴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자가 가진 서로 다른 종류의 능력을 하나의 공식이나 수치 또는 한 번의 시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이 매우 미비한 점수 차이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한 다양한 지원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자기의 꿈을,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하며 실행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있고 교내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과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또 세부 내용은 개별 대학이나 모집 단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전형에 따라서 반영 방식과 비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인재상과 전형별 평가 요소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앙대학교 전형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 모형과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체 평가 영역에서의 균형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탐구 역량과 전공적 합성 영역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을 보면 동국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 전형에서 전공적 합성에 다른 영역보다 큰 배점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형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공 수학 역량에 아주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제시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예시에서는 경영정보학과의 지원자들을 평가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3명의 지원자를 비교해서 각 지원자의 교과 등급, 선택 교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주요 수상 경력,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어떤 내용이 의미 있게 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과 성적의 전체 성적은 비지원자가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거기에 비해 A 지원자의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성적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선택교과목 이수 현황에서는 A 지원자와 B 지원자가 이 경영정보학과에서 관련 교과로 제시한 사회문화, 수학, 경제 관련 교과목을 선택교과목으로 이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등에서 파악된 여러 가지 지원자의 특징을 통해서 동국대학교에서는 A 지원자를 가장 이 경영정보학과에 적합한 인재로 선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공 적합성에서의 차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 전공적 합성에서 각 지원자들의 역량이 좀 차이가 나게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국대학교는 앞서 보신 화면에서 전공적 합성에서 45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과 성적은 조금 낮지만 전공 관련 교과를 많이 이수하였고
좋은 성적을 받은 A 지원자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B 지원자는 학업 역량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나 과학 분야 역량을 좀 더 비중 있게 평가하는 학과에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치로 계산된 성적을 반영하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입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면 학종으로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